자, 지수함수입니다. y는 ax제곱. a가 양수여야 하죠. 근데 1은 아니어야 합니다. 얘가 이제 지수함수. 그리고 그 역함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그함수.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당연히 지수함수에서의 미친 a, 로그함수에서 미친 a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1이 아닌 양수여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나갈 텐데요.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가 있고,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요?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쫙 그려주고 얘가 y는 ax제곱 증가하는 지수함수 0,1이라는 점을 지나요. 반면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이번에는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쭉 그려주고 얘도 0,1이라는 점을 지나죠. 근데 역함수라는 건 그래프에서는 두 함수가 서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선 y는 x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대칭 이동합니다. 0,1이었던 점이 1,0이 되고 x축이었던 점근선이 y축이 되면서 여전히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번에는 0,1이었던 점이 1,0이 되고 여기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x축이었던 것이 y축으로 바뀌면서 그래프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두 함수에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함수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점들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수함수는 0,1이라는 점도 지나지만 1,a라는 점도 지나요. 그러니까 x좌표가 1일 때 함수값이 밑의 크기랑 같은 거예요. 반면에 로그 함수는 함수값이 1이 될 때가 언제? x좌표가 밑과 같을 때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x좌표가 1일 때 지수함수 1,a, y좌표가 1일 때 로그 함수 a,1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모양들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느냐? 그럼 그렇지 않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들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y는 a에 x-p제곱 더하기 q가 있습니다.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p 더하기 q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형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건데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점근선을 찾자. 지수함수에서의 점근선은 뒤에 있는 상수가,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저런 것들을 결정을 하니까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밑의 크기를 봐야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 어떤 특징적인 한 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밑의 크기와 한 점, 이걸 비교하는 것이 혹시 좀 번거롭다라고 느끼면 두 점을 찾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두 점. 근데 두 점을 찾을 때 아무 점이나 대입을 해 찾는 건 아니죠. 지수함수에서는 어떤 점들을 찾아요? 지수함수에서는 지수가 0이 되거나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런 점들을 찾지. 로그 함수에서는 누굴 찾아요? 로그 함수에서는 진수가 1이 되거나 혹은 a가 되거나 a분의 1이 되거나 이런 x값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봅니다. 점근선 로그 함수입니다. y는 q죠. y는 q가 점근선이야.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증가 감소 결정되는데 지수가 0이 되는 x값이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x가 p일 때. 그때 y좌표 q 플러스 1 되면서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합니다.
밑이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점근선 x는 p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 찾아주죠. 진수가 1이 되도록 p 플러스 1, 그때 y좌표가 q. 이번에도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밑이 0과 1 사이이면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 기본형에서부터 이제 평행이동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들 나타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 함수의 그래프들 그려보고 갑시다. 우선 지수함수부터 시작.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큽니다. 밑이 2라고 한번 해볼까요? y는 2x제곱.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순간 누구예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정체가 누구랑 같아요?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와 같아요. 밑이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면 y축 대칭입니다. 이런 대칭성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0,1 지나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번 해봅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는 순간 y는 마이너스 2x제곱입니다. 노란색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순간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부호를 보고 얘가 y축 위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혹은 y축 아래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원래 기본 형태로부터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모든 함수의 그래프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로그 함수 갑니다. 로그 함수 밑이 1보다 클 때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한 x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했더니 짜잔 그려졌어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한 x입니다. 1,0이라는 점을 지나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밑의 지수로도 혹은 진수의 지수로도 줄 수 있으니 얘는 뭐랑도 같아요? 노란색으로 쓸게요. 얘는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와도 같고, 혹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분의 1이랑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보는 순간 아, 밑에 있는 모양대로 해석을 할까? 아니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할까? 원래 함수와의 대칭성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고,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이번에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합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겠죠. 쭉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 자, 노란색 대칭이동합니다. y는 마이너스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 마찬가지로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나 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0을 지나겠지. 이제는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하니까 모든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들 그려내고 대칭성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 최대 최소를 읽어낼 수 있고, 이게 되어야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이야기,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입니다. 지수가 있고 로그가 있죠. 그리고 이때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로그의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4개가 있는 거죠. 근데 지수나 로그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해법이 어때요? 이해가 거의 유사합니다. 사고 과정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잘 이해하면 이제 나머지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지는데, 방정식을 풀어내는 기본은 뭐예요? 첫 번째, 우선 밑을 통일하자. 밑을 통일하고 나면 두 번째, 지수를 비교하자. 밑이 같아져야 지수를 비교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부등식에 있어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밑의 크기와
그리고 1을 비교해야 되지. 1보다 크면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하니까 그러면 이때 지수에 대해서 방정식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입니다. 기본적인 모양은 어때요? 첫 번째, A의 별표 제곱과 A의 하트 제곱이 같아요. 물론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그럼 이건 단순하잖아요. 별표랑 하트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A의 별표 제곱이 K입니다. 양수 K. 양수를 거듭 제곱해서 양수가 되네. 이런 별표는 오직 하나 유일하게 존재하죠. 별표는 누구?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K입니다. 이렇게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세 번째, 만약에 A의 X제곱이 T라는 식이 반복된다면 이때는 얘를 치환해서 생각을 하자. AX제곱이 반복된다면 얘를 치환해서 생각을 하지. 이때 그럼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T가 양수여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A의 2X제곱은 T제곱, A의 X 더하기 1제곱은 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수 방정식에서 이제 기본적인 사고 구조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 부등식으로 오면 어때요? 지수 부등식으로 오면 A의 별표 제곱과 A의 하트 제곱을 비교했을 때 A의 별표 제곱보다 A의 하트 제곱이 더 크대. 그럼 위에 있는 지수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별표가 클까 하트가 클까? 당연히 미칠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A가 1보다 클 때에는 그냥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내려오겠지만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때요?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로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순간 기본적으로 로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수가 양수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수가 양수여야 된다는 사실만 알면 왼쪽과 흐름 자체는 똑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면 되겠죠. 로그 A를 밑으로 한 X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T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이제 T는 얘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고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의 제곱과 로그 밑으로 하는 X의 전체 제곱 얘는 서로 다른 거죠. X가 양수기만 하면 얘는 튀어나와서 그냥 2T 이렇게 돼요. 밑에 있는 건 T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들만 좀 정리를 하시면 흐름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잘 이해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개념 정리 끝. 문제 풀러 갑시다. 수능 특강 레벨 1입니다. 간단하죠? 문제들. 뭐 레벨 1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웬만한 것들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모르는 게 있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형이 중요한가 어떤 번호, 문항 번호가 중요한가 뭐 이 정도만 이제 확인하면서 같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